디지털 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3단계가 발령될 경우 본점 직원들에 대한 재택근무 비율을 늘릴 방침이지만 영업점은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업점 인력들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비해 본점 재택근무를 어떻게 할지 또 영업점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시중은행들은 공통적으로 3단계 격상 시 순환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병행해 본점의 근무 인력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영업점은 금융서비스의 특성 그리고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 등에 따라 그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최근 은행들이 인력, 지점 등을 축소하고 효율화하면서 순환근무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 은행 지점에서 운영되는 인력이 최적화된 인원이기 때문에 직원의 2분의 1, 3분의 1씩 순환근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3단계 격상에도 영업점에 나와야 하는 은행원들의 불만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과 비교해 영업점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게임 산업의 외도 아닌 외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게임의 웹툰, 웹소설 등 스토리를 접목해 확장하더니 아예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차리려는 모습입니다. 넥슨에 이어 NC소프트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는데요. NC소프트는 반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7월 주식회사 클랩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가 8억 원을 출자해 지분 66.7%를 보유한 클랩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NC소프트는 국내 대표 MMORPG, 리니지 등 하드한 게임 IP의 강점을 보여왔지만 말랑말랑한 사업들도 틈틈이 펼쳤는데요. 캐릭터 브랜드 스폰지가 대표적입니다. NC소프트는 페이스북 인스턴트 HTML5 게임, 2048 스위치 스타, 아이돌 뉴이스트와 콜라보 등을 통해 스폰지 브랜드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클랩에도 스폰지 실장을 역임한 김정아 NC소프트 엔터 사업실장이 사내이사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NC소프트는 레진코믹스에 투자하며 콘텐츠에도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자체 플랫폼 버프툰도 개발해 서비스 중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SBS 콘텐츠 허브와 웹툰 및 SBS 드라마 지적재산권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NC소프트는 시각 특수효과 전문기업 포스크리에이티브 파티에도 투자하는 한편 모션 캡처 스튜디오, 3D 스캔 스튜디오, 5.1 채널 영상 사운드 믹싱룸, 폴리 스튜디오 즉 효과음 음향 녹음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넥슨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2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넷마블은 방탄소년단을 키운 빅히트와 손잡고 글로벌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게임 BTS 월드에 이어 이용자가 직접 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는 샌드박스 게임 BTS 유니버스 스토리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탄탄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여러 장르,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산업으로 산업 자체가 커지고 확장되면서 완전한 엔터테인먼트사로의 도약 또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엠이 9월 1일 카카오TV에 자체 제작한 디지털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7편을 공개합니다. 이를 두고 카카오가 카카오TV를 통해 OTT 서비스 플랫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는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왓챠 등 기존 OTT 서비스들과의 경쟁을 주목하는 이들도 늘고 있죠. 카카오엠은 카카오TV를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과 관련 OTT 서비스보다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새로운 콘텐츠 경험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OTT 서비스들과는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인데요. 우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기존 OTT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는 사용자가 앱을 깔아야 쓸 수 있지만 카카오TV는 앱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카오톡 모바일 앱 샵탭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죠. 넷플릭스처럼 별도 앱이 아니라 평소에 쓰는 카카오톡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카오엠 관계자는 카카오톡 사용자가 국내에서 가장 많다. 영상이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하면서도 영상을 볼 수 있다. 카카오TV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은 모바일 환경에서 새로운 콘텐츠 경험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엠은 카카오톡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고려해 영상을 10분에서 20분 분량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른바 숏폼 콘텐츠인데요.
쇼폼 컨텐츠는 드림웍스 CEO 출신인 제프리 카젠버그, 이베이, HP를 이끌었던 맥 휘트먼이 이끄는 쇼폼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퀴비가 4월 출시하면서 OTT 서비스판에서 변수를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퀴비는 오픈 이후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서비스 런칭 2주 만에 미국 애플 앱스토어 탑 50 밖으로 밀려났고 브랜드 및 마케팅 총책임자가 회사를 떠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카카오엠은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해 쇼폼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모바일 영상 소비가 확산되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로 집콕 생활에 답답함을 느껴 가상현실로 떠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관광업계는 이런 이들을 위한 가상현실 여행 서비스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코로나19와 콘텐츠 이용, 변화와 전망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현실 기기 일평균 이용시간은 38.48분에서 54.35분으로 41.2% 증가했습니다. 국내 증강현실 하드웨어 시장은 올해 5조 4천억 원에 달하며 VR, AR 콘텐츠 시장은 2013년 513억 원에서 올해 2,774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을 통해 외부 활동을 경험하는 스테이케이션, 즉 스테이와 베케이션의 합성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도 이에 발맞춰 관련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점프 VR 앱을 통해 동해, 독도, 삼척, 당진 등 국내 여행지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신비로운 색의 낙조까지 실제로 지켜본 듯 생생합니다. 현장에 있는 새소리와 파도 소리 등도 들려 더 실감이 나는데요. KT의 슈퍼 VR 앱에서도 전국 각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가 인기인데요. 제주의 숲속 풍경과 함께 풀벌레 소리, 맑은 바닷가에서의 파도 소리, 억새밭에서의 바람 소리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체험을 출시했는데요. 영국에서 양과 함께 명상 체험을 즐기거나 모로코 가족과 쿠킹 클래스를 함께하는 등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인기 연예인 차은우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가상현실 서비스도 내놨습니다. KBS2TV 걔는 훌륭하다에 출연 중인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영욱 씨가 프로그램 녹화 도중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S는 개 전문가인 강 씨가 사고 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고 이후 치료를 받고 일주일 뒤 다시 녹화를 해 방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걔는 훌륭하다에서 강 씨는 아메리칸 분리종 개의 태도 교정을 의뢰받고 방송에 나갔는데요. 방송에서 강 씨는 마운팅, 즉 올라타기를 시도하는 반려견을 피하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날 방송에 나온 아메리칸 분리종은 공격성이 매우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죠. 방송에서 강 씨는 몇 차례 공격을 피했으나 결국 왼쪽 무릎 부위를 물리고 절뚝거리며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는 강 씨가 개에게 물린 직후 놀라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과 함께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이라는 자막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사고 직후 촬영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 응급처치를 받았다는데요. 강 씨는 경상에 그쳤고 감염 방지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일부 시청자들은 과연 저런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도 되는지를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 이후 시청자들 중에는 개에 대한 공포심을 드러낸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푸른산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시청자는 개의 평소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러 간 사람들에게도 달려들고 물었던 게다. 결국 개가 물어서 카메라 설치와 카메라맨도 철수하고 결국 스튜디오 촬영으로 대체했다면서 그런데도 개 주인은 사람을 문 적 없다고 한다. 강영욱이 몇 번이나 개 주인에게 사람을 문 적 없냐고 물었는데 없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경증 환자 대상 일상 임상 실험 계획을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25일 승인을 받고 환자 모집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국내 임상 일상은 코로나19 경증 환자 대상으로 CT-P59의 환자 대상 안전성과 내약성 및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센트리온은 지난 7월 말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으로부터 임상 1상을 승인받고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임상 디자인을 토대로 진행하는 이번 임상 1상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CTP-59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고 3, 4분기 내 임상 결과 확보를 목표로 충남대 병원에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후 경증 환자 대상의 글로벌 임상 2, 3상과 예방 및 중등증 임상 3상을 진행해 올 연말까지 이들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예방 임상의 경우 확진자 밀접 접촉자 및 무증상 확진자를 피험자로 선정해 감염 예방 및 감염 초기 바이러스의 효과적 사멸 효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CTP-59의 작용 기전상 단기 백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억제 및 팬데믹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CTP-59의 사용 승인을 획득하는 즉시 국내 필요 수량만큼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오늘 9월부터 10배치 이상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